안녕하십니까. 도로그 읽는 남자 도일남 이도입니다. 오늘은 호림박물관에서 발간한 명문도자 도록입니다. 현재도 판매 진행 중인 도록이고요. 청자 분청사기의 명문에 대해 나와 있는 도록입니다. 이제 도록의 읽는 남자 지난 백자편에서 백자에 적혀있는 명문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청자와 분청사기의 명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록을 읽는 남자 도일남, 이제 도록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쉽게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설명을 보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진품, 이제 도록에 나와 있는 기물들은 진품일 확률이 순도로 봤을 때는 한 90% 이상, 99%가 아니겠습니까? 또 오래된 기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출토된 기물들을 많이 넣어놓기 때문에 저는 진가의 순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도 높은 기물들을 열심히 눈에 익혀두면, 또 굽까지 나와 있는 도록을 본다면 실제로 어떠한 기물을 보았을 때 그 기물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순도가 높지 않은 기물들을 자꾸 눈에 넣어두면 그게 머릿속에 상이 맺혀 있어서 그게 나중에 가품이란 거를 안다 하더라도 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도록을 보고 진가에 대해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에 내가 수집을 하기 위해서 또는 평가하기 위해서 보고 듣고 또 배우시는 걸 텐데, 최대한 진품 사진들을 많이 보는 게 내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안목이 되는 것이죠. 꼭 영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사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실제로 박물관에서 가서 보시는 게 좋아요. 박물관에서는 단지 굽을 볼 수가 없죠. 기물의 색깔과 모습을 한번 보시고 굽은 도록으로 보시면 모든 게 매치가 되실 거예요.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더 밝은 푸른색일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유약도 더 뭉쳐져 있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보다도 실물을 꼭 한번 보시고 그 사진으로 표현됐을 때 어떠한 느낌인지도 그런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기물들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청자, 상감 운항문, 진, 명, 표형, 주자, 유계, 뚜껑이 있다는 얘기고요. 보통 이제 백자를 예를 들면 운학, 문이라고 하면 이제 그림을 표하고요. 진명이라고 하면 이제 바닥이나 이런 데 어떠한 명이 적혀 있는지, 글씨가 적혀 있는지를 말합니다. 수복, 문은 이제 그림 형태로 그린 거고, 글씨,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별도의 글씨가 적힌 걸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문과 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표현이 돼요. 자, 이거는 운항문이 그려져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글씨 명이 바닥에 진이 적혀 있습니다. 진상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조선시대에 와서도 계속 쓰인 글자이죠. 왕실 또는 어느 기관에 납품됐을 때 쓰입니다. 청자 유계호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닥에 규석받침과 진자가 적혀있던 흔적이 보입니다. 덕천명대접, 백자로 백토로 이제 상감이 되어 있고 바닥에 있었을 거로 보여요. 바닥에 덕천이라는 글씨가 있다고 합니다. 덕천은 이후에 조선으로 넘어와서 내섬시로 개편된다고 해요. 그래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올 때 그 과도기의 기물들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두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덕천 매병, 형태는
분청사기이죠. 분청사기 같은 경우에 매병은 목이 높아집니다. 고려청자 매병은 목이 짧지만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목이 길어진다는 것, 14, 15세기 기물들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내, 명접시, 그리고 대내 뭐 이런 글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궁궐. 조선시대 백자에도 대, 대진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상실, 그런 의미로 대내 궁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굽이 이제 준비 접시인데 굽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굽을 따로 퍼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도록에는 이제 굽보다도 어떠한 글씨들이 있는지를 보는 게 1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굽을 제가 따로 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맨 뒷면에 보시면, 이 도록의 맨 뒷장에 보시면 별첨으로 굽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굽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호림박물관 도록을 구입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소전 또는 왕, 천 이런 명들이 있는데 왕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제 왕실에서 썼던 것, 또 그 중에서도 왕이 썼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독일 의례에 사용하는 기물들의 왕이라는 것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다녀온 이제 박물관 이 기물 중에서도 왕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녹청자 박물관에서 봤던 것 같아요. 다음은 기사명 대접. 기사년이죠. 연도를, 제작 연도를 적어 놓은 것인데 1329년 마이너스 60년 하면 이제 13세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 10 플러스 60년을 해버리면 또 연대가 너무 뒤로 빠져서 아마 1329년으로 예상을 하고 연명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고려시대에 1329년 정도에 적힌 게 기사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사년을 한번 쓰면 60년 뒤에 또 기사년을 쓰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런 명을 썼던 시기가 제 생각에는 한 뭐 50년에서 100년 이내 안팎으로 쓰였던 거로 보여져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도 어떠한 특색을 가진 기물들이 뭐 30년에서 40년 동안에 만들어졌지 그게 뭐 수백 년 동안 그 형태나 또는 양식이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유행과 또 스타일 또 왕이 요구하는 또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의해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기사년도 1329년에만 제작이 됐고 1389년에는 제작이 안 됐을 거로 보여집니다. 경오년 1330년, 임신년 1332년 이런 식으로 매년 제작할 때마다 연도를 표기했던 것이죠. 계유년 1333년 많이 볼 수 있는 명문 중에 하나인데 아주 멋진 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술년 1334년 연대별로 주르륵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오년 1342년 청자 기물 중에 포류수금문, 그러니까 뭐 버드나무와 물 위를 떠다니는 이런 오리,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는 걸 포류수금문이라고 해요. 정해년 1347년 또 연대를 표현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로서는 정확한 명칭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서왕, 이제 내용은 미상이고요. 옴, 범어의 명문으로 진원 내용이다 라고 하네요.
승화, 명문의 내용은 미상이라고 합니다. 천추만세, 12세기 1100년도 기물이고 장수를 기원하는 축원문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분청사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세기에 상감청자가 이제 15, 16세기까지 이어지면서 사용됐던 명문들이 나오는데, 고려시대 때 사용됐던 명칭들이 조선시대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과정도 보시면서 또 기물과 모양 또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청사기는 조선시대 기물입니다. 내용, 내자가 적힌 건 고려시대 때도 조선시대 때도 대부분 왕실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산리에서 출토된 백자에서도 볼 수 있는 명문이라고 해요. 내용, 의성고, 15세기 기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1476년에서부터 1387년 사이에 어느 시점부터 1403년에 내자시로 개편될 때까지이다. 그럼 1403년에는 내자시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1403년 3년 때문에 15세기로 하는 것보다 14세기 말부터 15세기 이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15세기로 표시되어 있네요. 공안, 공안명도 이제 공안, 인수부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그런 명문입니다. 1400년대에서 1420년대 이제 공안부 명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럼 15세기가 맞는 것 같고요. 경승부, 마찬가지로 15세기 기물로 경남 합천 장대리의 가마터에서 이런 비슷한 기물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분청사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색이 있습니다. 지역마다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심화 과정에서 우리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도로 읽는 남자에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장흥고라는 명문인데 두 점이 다 이나문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글씨 양옆에까지 글씨 근처에도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네요. 제가 봤던 경주 장흥고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세기 기물이고요. 곤남군 장흥고 지병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안팎으로, 그리고 굽까지 이나문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굽에도 이나문이 들어가 있으면 고급 기물이라고 합니다. 울산 장흥고, 울산 쪽에서도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의성 장흥고, 분청사기 도유지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 도유지가 가마터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진상을 하는 기물들에는 이런 명문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나문 중에는 이제 음각으로만 글씨를 파고 구운 경우도 있었는데, 인명 접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자명 매병, 내자명은 1403년에 의성고에서 내자로 바뀐 거라고 이제 직전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자, 내자가 적혀 있으면 똑 떨어지게 이제 15세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03년에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고종 1882년까지 내자시가 유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일을 잘하는 그런 기간이었나 봅니다. 아름다운 주병이 나와 있고요. 자, 그 유명한 내섬문이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또 많이 볼 수 있는 내섬입니다. 내섬은 내섬시를 가리키는 명문입니다. 1403년에 덕천고가
이름이 이제 개칭되면서 내섬으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보통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내섬 기물들은 굉장히 많고, 또 내섬이란 글자를 인하로 찍은 경우도 있고, 또 음각, 양각으로 파서 표현한 경우들도 있으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예빈명, 간혹 볼 수가 있는 그런 명문이고요. 박물관에 가면 아무래도 잘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만져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기물 같아요. 공명대접. 이제 내섬을 제외하고 다른 명문들은 시중에서 보인다면 하나쯤 소장해 놓고 만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글씨가 적힌 기물들은 항상 귀해요. 박물관에서도 1번으로 전시해 놓는 게 글씨, 명문이 적혀 있는 기물들입니다. 백자건, 분천사기건, 정자건, 글씨가 적혀 있으면 또 그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공이 적혀 있는 기물들은 김제, 청도, 광주 이런 지역이라고 하고요. 경상도 쪽인 것 같습니다. 양산, 함안, 해주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또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지역마다 뭔가 도안이 조금씩 다른 게 느껴져요. 해주는 해주대로, 함안은 함안대로, 양산은 양산대로 그 지역 특색, 우리가 사투리가 있듯이 지역마다의 그 특색과 모양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 기물들을 조금 보다 보면 도안에 따라서 이거는 대충 경상도 지역이구나, 전라도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청사기, 이남은, 정명, 접시, 발을 정자가 적혀 있는 것도 있었고요. 대자. 대자는 조선시대 때는 이제 궁궐을 대부분 의미했는데, 조선시대 이제 백자시대 때는 대진, 이제 궁궐을 의미했는데, 아마 대자가 분청사기 시기에는 아직 그렇게 쓰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고창, 칠곡, 고령 이쪽에서 많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물들의 다양한 명문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도록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맛보기로 이 정도만 보는 것으로 하시고, 오늘 분청사기 청자 명문 도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고 또 취미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